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곳은 대한민국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종로 인사동입니다. 인사동 부지사마당입니다. 제가 저 강원도 양구 촌에 살다가 92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을 와서 이곳 인사동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인사동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나즈막한 그 기와집이, 그 선이 정말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그런 인사동이었습니다.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인정이 넘치던 그런 인사동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뭐 여기저기서 행편을 부리고 이러한 골불견도 더러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세월의 흔적이, 우리 역사의 흔적이, 문화의 그 자태가 남아있는 그런 인사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에서 제가 인사동에 그 제 어릴 적 길동무였던 귀천 청상면 시인을 그 흔적을 찾아서 왔습니다만은,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흔적을 찾아와 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서울이 아니라 정말 하이비 오지 떼거지가 판을 치고 먹자판 놀자판 싸움판에 빠져서 도대체 썩어들고 미쳐가는 그러한 서울의 모습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강원도 양구에 돌아가서 3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이 부끄러운 대한민국 절망으로 내달리는 이런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방황할 것인가, 3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3년을 고민해 본 결과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여기 양구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고 생활운동을 하고 자유봉범대를 하고 아무리 나 혼자 노력을 해봤자 대한민국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서울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이래서 결심을 하고 호국결단, 애국실천, 구국실현에 이 결심을 굳히고 1995년도에 제가 광화문에 와서 양심, 개벽과 인격 완성, 그것을 지난 30년간 한시도 편한 잠을 못 자고 호소하고 기도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저는 교원 영색과 미사여구와 가문이설을 할 줄 모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이 깨어나고 기본 양심이 회복되고 인격 기준이 바로 서는 그러한 나라다운 나라, 사람다운 사람, 즉 국민다운 국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간곡히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땅에 사회비, 어거지, 떼거지가 아니면 먹자판, 놀자판, 싸움판이 아니면 그 어디에도 마음 편히 낄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애국운동을 한다고 도와주겠다고 믿고 맡겨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의 모든 인적사항, 주민등록증 이런 걸 다 맡겼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모르는 전화를 몇 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통신불량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를 빚쟁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통신불량자, 신용불량자, 그것이 애국운동을 한다고 고생한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 가입을 해왔습니다. 이 나라에 무려 기관단체 한 2000개 이상을 제가
함께 해봤습니다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 내용들은 종교의 관념의 벽에 가두려고 하거나 정치적 이념에 빠져 있거나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하거나 토론을 하자고 만나면은 논쟁이나 벌이는 감정 대립과 욕심 갈등이 하루도 끝이 날이 없이 이것은 남의 돈을 뺏어가기 위한 남의 시간을 도둑질을 하고 그 사람을 가두려는 이러한 시민단체 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부 탓만 아니고 남 탓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껍데기는 많이 키웠습니다. 높은 빌딩을 만들고 20-30억 가는 아파트를 지금 만들고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그 알맹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내 정신이 깨어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인격이 바로 섰을 때에 성직자는 성자답고 공직자는 공직자답고 교직원은 교직원다울 때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화합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고 기껏 부려먹고 달면 삼키고 쓴만 뱉어내는 이런 토사구팽을 저지르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과연 이 불신과 불안과 불만의 삼독이 사라지겠습니까? 사일이 어디 떼거지가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복잡한 놀답한 싸움판에만 길들여져서 그것이 관행이고 관념이고 관습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서 과연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국민이 화합을 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젊은이들이 희망과 용기가 없고 나이 먹은 어른들이 양심과 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 미래가 희망이 열리는 것이며 동서가 화합이 되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밝고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밝고 자유로운 생각과 곱고 분명한 말과 바르고 조심한 행동으로 슬기롭게 참여하고 아름답게 조화되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고 국민다운 국민이고 우리가 바라는 국가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목구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중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과일나무에서 생선의 열기를 바라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그러한 곳에만 끌려다니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양심적이고 인격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일에는 일체 머리 아프다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돈이 안 되니까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기다려보자는 거죠. 대립비 그 내 꿈도 들어오는 것이죠.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내 나라,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이웃인데 그 이웃의 불행이 남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불감증과 무관심인 것입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미래에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돕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 누워서 썩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안일무사 직무유기 책임회피 복지부동과 부합 폐습에 젖어서는 절대로 우리들이 바라는 발전도 있을 수가 없고
변화나 진화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년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뱃속에 기생충이 버글버글 내는데 그냥 내건져둬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방치를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뱃속의 기생충들이 간신난족과 탄간오리들이 나를 다 망치고 국민을 불행으로 절망과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사태를 만드는데, 나라가 망한 뒤에 정신을 차리면 뭐하겠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감동의 노예가 되어 살았을까?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남을 해치고 부정한 재물에 부패한 권력에 내 인생을 쏟아붓다가 정말 더럽게 살다가 더럽게 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고 후회를 해봤자 이미 무덤 속에서는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나라가 아직은 망하지 않았을 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양심을 회복해서 인격을 바로 세움으로써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내 마음이 병들지 않고 내 몸이 병들지 않는 가운데 깨달아 행하며 배우고 익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변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 하늘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백을 걸목 어깨에 메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것이 행복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을 해도 인간의 영혼은 컴퓨터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양심은 기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 기강을 컴퓨터가 바로잡아주지는 않습니다. 돈보다 양심이고 권력보다는 국민이 먼저이고 이 사회의 법과 제도보다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상식과 양심과 인격이 그것이 우선이 됐을 때에 우리 저 어린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고, 나이 먹은 어른들이 양심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편다당한 불신과 불안과 불만이 없는 그러한 대목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지난 30년간 많이 변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곳 인사동에도 그 나지막한 기와집들이 싹 없어지고 빌딩이 들어서고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들어서서 정말 모든 게 편리하고 모든 게 화려하고 그야말로 더 이상 피할 데 없이 발달된 그런 물질 문명 껍데기를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껍데기 속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역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문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일륜도덕과 미풍양속은 어느 시궁창에 처박혀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사람다운 사람의 기본과 기준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뺏기지 않고 내 양심을 버리지 않고 나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나가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버려될 것이 있고 버리지 말할 것이 있는 것이고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선이 있는 것입니다. 선이.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우리들의 상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양심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서 사람의 탈을 섰을 때 사람 값을 할 줄 아는 그 기본을 다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30년을 지난 이 끝에서 죽어야 하느냐 살아야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을 보고 있습니다.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 갈림길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못 느끼는지 답답합니다. 양심을 회복할 것이냐 이대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부정한 재물을 따르고 부패한 권력을 따라서 맹종광신하면서 삶이 어거지 떼거지에 끌려다니고 복잡한 놀잡한 싸움판에만 관심을 주면서 그 속에서 미쳐가고 썩어가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냐. 소동과 고문화가 왔다가 아이고 형님 아이고 어르신 나보다 더 많이 썩었군요 나보다 더 많이 미쳤군요 하고 겁을 먹고 도망갈 정도로 이 나라의 명동이나 신촌이나 대학로 그곳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가 그렇게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저질러왔던 그런 사치와 방종이 지금 잠시 멈춘 겁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과음과 과식과 과로 속에서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어가는 이러한 모순된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온 거 맞지 않습니까? 수많은 오류가 번복이 돼서 당파 싸움과 이념 대립이 지역 갈등이 부정부패가 4대주의가 그냥 용서되는 그것이 그냥 넘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온 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더 심화됐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완전히 안일무사 직무유기 책임회피 복지부동과 구악 배습에 젖어서 그저 월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 알 바 아니다. 전시행정을 펼치고 선심이나 베푸는 선심행정 늘 그대로 변함없이 권위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에 퍼져 사는 답습행정 예산 낭비 시행착오 그저 대통령이 되든 국회에 되든 그 정해진 시간만 때우면 되는 이러한 관행과 관용과 간섭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골마 들어가고 영혼 없는 잡기와 양심이 없는 기생충과 인격이 없는 쓰레기들이 판을 치는 이 나라 정치판이 되고 공직사회가 되고 종교와 그 교육계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오직 돈을 벌고 실세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불제 지향의 황금 만능의 이러한 종교, 이러한 정치, 이러한 교육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화합을 이루고 희망을 줄 수 있느냐,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느냐, 동서의 화합을 만들고 남북의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통일합니다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나날이 인격을 바로 놓지 못하고 저 북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 만약에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엎친 데 덮치는 식으로 순식간에 망합니다. 막연한 환상은 금물입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철학적으로 검증하고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가능한 그러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그냥 저들이 와서 뿌리치면서 거지처럼 돈을 벌려서 거기에다가 던져주는 그러한 천하 찍어주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선거되면 선거에 도장만 찍는 그런 도장 찍는 기계가 아니라 이 잘못된 정치를, 잘못된 공직사회를, 잘못된 종교를,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권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주인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기르고 인격을 다져나가는 생활 속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 이상한 것에 빠져서 자기들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방종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이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노력,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나의 인격,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평화도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삶은 절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하고 진화해야 됩니다. 타락하고 천박하게 그야말로 갈등까지 가는 막장 개판, 무지병, 만국병, 망신살이 뻗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모범을 보이는 주인정신으로 자기의 주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 해결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섣불리 나서면 이 군부 독재 시절 그 어두웠던 무지막지한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종교를 이름으로,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경제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양심을 얘기하는 사람을 죽이고 인격을 얘기하는 수많은 이 땅의 선비와 헛객들을, 그렇게 의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평천 백창기도 물론 지난 30년간 빚더미에 앉아서 써보지도 못한 돈을 끌어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통신불량자가 되고 정과 신용범이 돼서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흔들지 않고 시험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제가 30년 전에 다짐을 했던 호국의 결단, 애국의 실천, 국기의 실현의 그 꿈은,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반드시 나는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고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적응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서 그 속에서 정의로운 세상, 그야말로 하늘로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 나라가 발전하고 국격이 확립되고 국민이 행복하고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기생충 영화, 뭐 폭력에 난무하는 그런 영화, 사람 죽이고 잔인한 그런 좀비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있고 거룩한 문화가 있습니까? 판타지 코리아, 지금은 비록 미쳐있는 크레이지 코리아지만 체인지 코리아, 변화하는 코리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래의 모습인 판타지 코리아가 지금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코로나도 끝나고
모든 병고 액난이 끝납니다. 병들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앵무새고 노공기입니다. 11살 때부터 이제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뜻을 훔치는 도둑놈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 뜻을 훔쳐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고, 내가 비록 거지가 돼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도록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거지가 돼도 좋고 미친 개가 돼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벌어진 이 현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만 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누군가 실천을 하고 뱃속에 암덩어리 좀 잘라내고 기생충이 있어 박멸을 하고 잡기들이 판을 치면 몰아내고,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른 것은 바른 것입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주인입니다. 더 이상 부정한 재물을 가진 그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부패한 권력에 맹종 광신하는 노예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든 형제가 죽어가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구경꾼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부지병을 깨워야 됩니다. 어떻게든 깨워야 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깨어나야, 민심이 깨어나야 천심을 따르고 양심을 지키면서 민심이 스스로가 자기의 행복을 지켜나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 나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권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민주입니다. 민주. 백성민 주인주. 지금은 군주시대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주인다운 주인정신을 가지고 기본 양심을 다져나가고 인격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것이 이 나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민주의 시대, 민주의 완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해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노력, 깨달아 행하며 배우고 익혀서 어떻게든 나의 능력을 길러나가고 인격을 다져나가는 그러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동서의 화합을 통한 남북의 통일을 우리 국민들의 역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이 천신과 양심과 민심이 하나로 이루어진 대통의 세상, 그것이 꿈같은 일이 지금 우리가 함께 완벽하게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시대에 서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달라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날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 바로 잡아 죽이고 바른 것을 바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올해 1년만 저는 제 인생의 40년을 다 바쳤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신이 깨어나고 주인 정신이 깨어나고 호국 정신이 깨어나서 기본 양심을 다져나가고 인격 기준을 바로 세워나가는 이 앵무새 노공기 같은 얘기를 40년을 하면서 실천하고 보여줬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자유가 아니라 쓰레기를 줍는 자유, 남을 해치는 자유가 아니라 돈 몇 푼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 환경을 지켜나가고 자연을 보호해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 책임질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럴 수 있는 자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인다운 주인의 자격을 갖춰서 그것이 진정한 민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한다고 꿈만 꾼다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이 나라의 모든 정치나 종교나 교육이나 재벌들이 돈보다는 양심을 우선시하고 권력을 이전해 인격을 바로 세우는 모범을 보이고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종교,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창조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 이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국민 주권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세발 자전거라면 이 국민 주권의 해이,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고 민주시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번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두환 씨는 실수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행정기획안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믿음직한 정치를 만들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국민은 노예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고 장차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미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정치 문화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관위를 국민주권회의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어느 곳에도 외압을 받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말 그대로 공명선거를 할 수 있는 진짜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국민이 직접 선관위를 관리를 하고 그 선관위가 선거철이 아닌 다른 때에는 우리 젊은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 양성소, 정치문화학교, 정신문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정말 깨어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 보수들이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갈고 다듬어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러한 정치문화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한테 반드시 우리 국민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이제는 할 말을 해야 되고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를 더 이상 정치권의 압력을 받는 그들에게 쥐어주는 그러한 부정부패를 만드는 선관위가 아니고 국민이 직접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인재들, 소중한 인재들, 능력이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소중한 존재, 제목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막아주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정치문화학교, 정신문화학교를 이제 우리 국민이 이번에 2022년 광복 77주년에 만들도록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와 함께 반드시 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 코로나도 끝내야 됩니다. 우리의 불행도 끝내야 됩니다.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죄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배욱해서 그것이 우리 국민의 행복을 짓밟지 못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국민의 화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이 만들어 갑시다. 국민혁명을 일으켜서 국민기적을 보여줍시다. 우리 국민 속에서 양심이 회복돼서 국민심판을 집행합시다. 진정한 국민의 혁명으로 이 나라를 이제까지 억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검은 거대 약들을 물리치는 폭폐 청산을 완성하는 2022년 광복 77주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329 살아갑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329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흔치포 흔들리지 맙시다. 치우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흔치포 흔들리지 맙시다. 치우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